안녕하세요 여러분, 오인트입니다. 이 낯선 공간은 어디냐? 아지트처럼 만들고 있는 저희 오인트 랩타일의 2호점입니다. 이 호점은 4월 5일 토요일 날 가오픈을 시작해서 이곳을 운영해 보려고 하니까 이곳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이곳의 위치는 서울 성수동 바로 위에 군자역에서 딱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더보기란에 주소를 남겨놓겠습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크레스트 게코가 갖고 있는 형질과 모프에 대해서 빠르게 다 소개를 시켜드리고 빨리 따라오셔야 돼요. 영상 마지막에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으니까 영상 마지막까지 꼭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알고 있어야 될 용어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 등 부분이 있죠. 우리가 크레스트 게코에서 이 등 부분을 도살이라 그래요. 등과 옆구리 사이에 하얀색 줄무늬를 벼이라고도 하고 핀이라고도 합니다. 핀이 이어졌습니다 라는 표현을 할 때 이 두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쪽 옆구리를 레터럴이라고 하는데, 레터럴을 또 중앙으로 나눠서 하위 레터럴 또 상위 레터럴, 이런 표현을 제가 하려고 합니다. 크라운, 이 마른 목골 머리 모양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크라운이라고 하니까 오늘 크라운, 도살, 레터럴, 그리고 핀, 이 정도만 알면은 오늘 보실 영상에서 다 쉽게 이해하시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색상 용어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알아야 돼요. 1차 컬러라고 하면 어떤 색상이냐면, 크레스트 게코에서 가장 어두운 색상 있죠. 갈색, 검은색 또는 짙은 빨간색, 이런 색상들을 1차 색상이라고 하고, 2차 색상은 중간 색상, 주황도 있고 짙은 갈색, 옅은 갈색, 또 갈붉은색, 붉은색, 이런 중간 색깔을 나타내는 걸 2차라고 합니다. 2차 형질이라고도 하고요. 색상 형질이죠. 그리고 3차는 가장 밝은 색, 하얀색, 크림색, 아이보리색, 형광 노란색까지 이런 걸 다 포함하는 단어를 3차 형질 또는 3차 컬러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첫 번째 모프는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몇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할리퀸, 여러 동물에서도 표현형으로 쓰는데 호랑이 무늬, 찢어진 세로 무늬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아이들을 할리퀸이라고 해요. 할리퀸은 하위 레터럴까지만 2차 색상 또는 3차 색상이 살짝 보일까 말까한 색상이 분포되어 있으면 할리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상위 레터럴, 옆구리 위쪽이 1차 형질로 가득 메워져 있고 2차, 3차 형질이 중앙을 기점으로 더 밑으로 내려와 있다 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형태의 크레스트 게코가 할리퀸입니다. 익스트림 할리퀸이라고,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이 중앙으로 나뉘었을 때 상위 레터럴 위에 2차, 3차 색상이 이렇게 높게까지 분포하는 형질을 익스트림 할리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좋아하는 트이칼, 트라이 익스트림 할리퀸의 줄임말을 트이칼이라고 하는데, 트라이 해서 세 가지 색상이 섞여진 익스트림 할리퀸이다 해서 아까 얘기한 1차 형질, 가장 어두운 짙은 갈색으로 분포하는 이 1차 형질, 두 번째 바탕색처럼 보여지는 노란색 또는 주황색으로 표현되는 바탕색상 2차 형질, 그리고 3차 형질이 아까 가장 밝은 색이라고 했었죠. 레터럴에 이렇게 화이트 월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 도살의 하얀색, 꼬리 부분의 하얀색, 이런 3차 형질이 세 가지가 다 명확히 나와 있으면 트이칼, 트라이 익스트림 할리퀸이라고 합니다. 트라이 중에 또 다른 형태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레드 트이칼이에요. 레드 트라이 익스트림 할리퀸. 트라이 컬러이긴 한데 빨간색으로 기본색이 됐어요. 아까 1차 형질이 검은색 또는 짙은 갈색이었잖아요. 근데 레드 색상이 들어가면 1차 형질이 가장 붉은색, 그 다음 노란색, 그 다음에 크림색이나 흰색으로 표현되는 이런 아이들도 있다는 점, 이런 아이들을 레트익 또는 레드 트라이라고 합니다. 트이칼 중에 가장 이쁘다고 손꼽혔던 전설적인 아이 호문클러스를 보고 계시는데, 지금은 이런 아이가 조금 더 많이 태어났지만 이때만 해도 호문클러스는 진짜 전설적인 트라이로 여겨졌죠. 이 하얀색의 퀄리티에 따라서 등급이 또 나눠지는데, 새하얀 백색에 더 가까운 하얀색 3차 형질을 갖고 있으면 굉장히 좋은 퀄리티의 트이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익스트림 할리고 높이 올라왔고, 이 3차 형질의 색상도 너무 하얗고 좋죠. 그리고 적당히 2차, 3차, 1차 형질이 분포되어 있어서 진짜 이쁜 트이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트이칼의 또 다른 형태인 핀 트익을 보실 수 있는데, 핀 트익도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는 개체죠. 핀 트익의 경우는 아까 제가 여기 등의 부분을 핀이라고 했었죠. 이 핀이 끊길 수도 있지만 안 끊기고 최대한 쭉 크라운까지 올라가는 3차 형질이 특징입니다. 예시를 보면은 트이칼도 이게 핀이 되어 있지만 또렷하게 하얀 색상으로 올라가고 있지 않죠. 그리고 중간중간 끊기는 현상도 있고, 이런 아이들은 그냥 일반 트이칼이라고 보면 되는데, 핀 트익이라고 하는 아이들은 핀이 굉장히 발달돼서 슈퍼 스트라이프이 딱 들어가고, 옆구리도 트이칼, 트라이 컬러가 잘 분포되어 있고, 약간은 쿼드 핀 스트라이프이 교배돼서
그래서 쿼드 가로 형태의 무늬 화이트 월도 중간중간 볼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쿼드 핀 스트라이프라는 아이가 대표적인 아이인데 아까 핀 트라이랑 이어져서 이 아이도 핀이 쭉 올라가죠. 근데 옆구리를 보면 위에서 봤을 때 가로의 화이트 월이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 줄이 보인다고 해서 쿼드 핀 스트라이프이라고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아이처럼 쿼드 핀 스트라이프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MT백이 같이 존재해요. MT백은 도살의 등 부분에 있는 패턴들을 다 집어삼킨다. 그래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1차 형질만 남는다 해서 MT백이라고 합니다. 이 쿼드 핀 스트라이프, MT백, 슈퍼 스트라이프이라는 건 다 연관되어 있는데 이 아이도 쿼드 핀 스트라이프이면서 MT백이면서 슈퍼 스트라이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슈퍼 스트라이프는 이 핀이 굉장히 광화돼 갖고 두 겹, 세 겹이 핀들이 막 촘촘하게 나와 있고 하나의 색상 줄처럼 표현되는 그런 아이들을 SS 라인 또는 슈퍼 스트라이프라고 표현하는 정말 멋진 아이들입니다. 요즘에 인스타를 보면 보게 되죠. 이런 아이들의 분양가도 굉장히 높고 사실 이런 아이들을 브리딩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이 아이들의 팬덤이 또 굉장히 많이 존재한다는 점도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은 아까 그 슈퍼 스트라이프 또는 쿼드 핀 스트라이프랑 다 연결되어서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데 소프트 스케일, 한마디로 스케일은 비늘이라는 표현이잖아요. 파충류는 자세히 피부를 보게 되면 비늘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비늘이 유독 작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은 약간 벨벳 질감을 나타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을 현미경으로 확대해 보면 일반 비늘보다 크기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정말 작은 아이들도 있는데 그거는 비늘과 비늘 사이에 어느 정도 공간도 있고 그런 아이들을 슈퍼 소프트 스케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 부분은 제가 아직 모프 시리즈에서 만들지 않았지만 모프 시리즈를 통해서 소프트 스케일 또는 슈퍼 소프트 스케일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이것도 아까 SS 라인이랑도 연결돼 있고 또 이따 나올 하이포와도 굉장히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옆구리를 자세히 보시면은 비늘마다의 간격 그리고 비늘의 크기 이런 거에 따라서 시각적으로도 벨벳 느낌으로 나오기도 하고 뽀얗고 좀 더 부드러워 보이는 색상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보통 소프트 스케일이에요. 나중에 집에 있는 개체들을 관찰하시다 보면은 다른 개체들이랑 차이나게 부드러운 표면을 갖고 있는 아이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아이들이 소프트 스케일 또는 슈퍼 소프트 스케일이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여기에 또 이어져서 할로윈이라는 아이들이 있어요. 말 그대로 10월의 할로윈처럼 주황색과 검은색이 굉장히 대조돼서 몸의 표현 색상을 갖고 있는 아이들을 할로윈이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좀 많이 보기가 어려운 모프 중에 하나입니다. 이 모프는 머리와 도살이 굉장히 주황색인 게 특징이고 1차 형질이 굉장히 어두워갖고 얘네들을 좀처럼 볼 수 없는 이유는 트이칼이나 아니면 핀트이게 많이 섞이게 되면서 그 색상의 변이가 와갖고 순혈 할로윈을 이제는 보기가 좀 어려워졌습니다. 다음으로 볼 아이는 크림시클. 크림시클은 기본적으로 노란색 바탕에 하얀색 또는 크림색, 아이보리색 2차, 3차 형질만 보여지게 되는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은 대부분 호랑이 무늬가 많이 깨져져 있고 기본 색상이 노란색 또는 주황색으로 표현이 되고 이 색상이 강화되어 있을수록 굉장히 좋은 하이 퀄리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크림시클도 굉장히 인기 많은 모프인데 이 아이들도 매우 매력이 많은 아이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봐야 될 게 이제 팬텀, 레드 팬텀이라고 하고 이 레드 팬텀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완전 원 컬러로 되어 있어요. 이 한 가지 색상으로 되어 있고 몸의 패턴들이 웬만하면 다 깨져 있거나 없어져 버린 형태를 팬텀이라고 합니다. 한 컬러로 되어 있거나 한 색상으로 되어 있거나 두 색상으로 되어 있는 아이들까지를 팬텀이라고 불리고 팬텀의 종류는 여러 가지라서 제가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아이는 레드 팬텀, 릴리랑 섞여서 레드 팬텀 릴리. 그래서 몸의 표현형이 굉장히 단순화되어 있고 등과 크라운 이 색상과 옆구리 색상이 투톤으로 되어 있고 레드 팬텀 릴리도 굉장히 이뻐서 인기가 되게 많은 종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게 바이칼라. 바이는 두 가지라는 뜻이죠. 바이칼라 해갖고 두 가지 색상이 존재한다. 보통 한 컬러의 투톤으로 존재하게 되는데 어두운 갈색 또는 어두운 빨간색 그리고 바탕색은 몸의 색상은 빨간색으로 표현되는 레드 바이라고 하는 게 레드 바이 컬러를 뜻하는 거기도 하고 다른 색상으로도 바이 컬러가 존재하기 때문에 바이 컬러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앞에 색상을 넣어서 레드 바이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하죠. 그리고 가장 많이 흔하게 볼 수 있는 타입이기도 한데 벅스킨 타입. 벅스킨은 수컷 사슴의 피부색과 거친 표현이 비슷하다라고 해서 지어진 이름이에요. 이런 색상 짙은 갈색, 군청색이라고도 하고 약간의 붉은색이 있어서 적벽돌 색깔도 나는 아이들이 있는데 야생크레와 가장 유사한 패턴과 색상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이 벅스킨 타입의 아이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아이 또한 팬텀이죠. 여성분들한테도 굉장히 인기 많은 아이들인데 옐로우 팬텀 또는 옐로우 벅스킨 또는 골든 벅스킨이라고 불리는 아이인데 머리부터 꼬리까지 생노랑으로 다 표현되어 있는 아이를 옐로우 팬텀 또는
또는 골든 팬텀, 골든 벅스킨, 옐로우 벅스킨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옐로우 팬텀 중에서도 핀만 또 하얗게 올라오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런 아이들은 핀 스트라이프 옐로우 팬텀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그냥 팬텀 릴리 또는 팬텀 핀 스트라이프이라고도 불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프와 형질이 두 가지 이상의 콤비네이션이 이루어지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멋진 표현형을 갖고 있는 개체들도 브리딩 하실 수 있습니다. 얘도 아까 옐로우 팬텀 릴리의 파이어 다운 됐을 때 모습인데 지금 이 색상도 저는 굉장히 이쁜 것 같아요. 아이보리 컬러고 약간의 노란색이 남고 패턴은 거의 다 지워져 있어서 모노 컬러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예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되게 꾸준히 인기가 많을 아이를 보시고 계시고, 다음으로는 하이포가 들어가서 원래는 이제 오렌지 팬텀 릴리의 모습이 살구색으로 변해 있어요. 하이포의 특징은 톤을 한층 다 업 시켜줘 갖고 그 본연의 색상보다 더 밝게 보여지는 개체들을 뜻하는 아이입니다. 이 친구는 하이포 시트러스 팬텀 릴리라고 해서 시트러스라고 하면 오렌지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하이포 오렌지 팬텀 릴리에 하이포가 들어가서 살구색 팬텀 릴리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반대로 굉장히 차콜 또는 벅스킨 타입과 릴리가 결합하게 되면은 다크 팬텀 릴리를 보실 수 있는데 굉장히 초콜릿 색상과 릴리의 꿀이 진하게 가로월이 들어가는 타입이 붙어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 다크 팬텀 릴리도 굉장히 인기도 많고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타입의 개체이기도 합니다. 제가 특히나 팬텀에 대해서 좋아해갖고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데 사실 마켓에서는 그렇게 인기가 많진 않아요. 아니면 가격대가 높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데 저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물론 굉장히 이 시장이 취향으로 많이 나뉘지만 저는 이 팬텀에 대해서 매력을 무한으로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 색상 보세요. 레드에서 하이포가 들어가면 이렇게 오렌지빛으로도 나오고 아까 보시는 살구 색상으로도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쁜 단색을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팬텀 또는 팬텀 릴리가 굉장히 좋다라는 거 제가 추천드릴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차콜, 이 아이는 사실 차콜 중에는 가장 높은 퀄리티의 차콜은 아니지만 차콜 하면은 거의 코끝부터 꼬리끝까지 아잔틱보다 더 검은색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한마디로 팬텀 안에서도 특별하게 더 강화된 브리딩을 해갖고 완전히 색광화를 최적화한 아이들을 차콜이라고 합니다. 숫덩이라고 하죠. 그런 차콜도 굉장히 인기 많은 팬텀 중에 하나입니다. 옆구리에 이렇게 보시듯이 화이트 포톨이라고 해서 팬텀에서 월 대신에 화이트 스팟이 굉장히 강화돼 갖고 우둘투둘하게 되게 입체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스팟들을 가끔씩 보실 수 있는데, 이 스팟이 많이 들어갈수록 또 굉장히 하이 퀄리티라고 하고 레드 바이 화이트 포톨이라는 새로운 장르 또는 새로운 모프가 두터운 팬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플레임이라고 하는 개체가 있는데, 플레임은 레드 바이랑 굉장히 비슷한데 옆구리에 무늬가 하나도 없고 도살과 크라운까지 밝은 색상으로 표현된 아이들, 불꽃 같다 해갖고 플레임이라고 하고, 요즘에는 좀 많이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크레팍스님께서 유일하게 계속 이 혈통을 유지하는 브리더로 알려져 있는데, 플레임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게 몸 색깔은 굉장히 어두운 색인데 등과 크라운은 굉장히 밝은 색으로 표현돼서 오히려 팬텀과 반대 형질을 보여주면서 그런 독특한 형질을 갖고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따란! 굉장히 멋있지 않나요? 지금 이 아이는 타이거라고 해요. 야생 개체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패턴이라고 볼 수 있어요. 타이거 링이라고도 하고, 여기에는 지금 표현이 안 돼 있지만 옆구리부터 검은색 패턴이 이 도살, 등을 지나서 반대쪽까지 이어지는 패턴을 타이거라고 해요. 이 패턴이 3줄 이상 가로질러 있다 하면은 타이거라고 불렀었습니다. 이 타이거들은 야생 개체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타입이고, 타이거만 강화돼서 혈통을 이어가고 있는 브리더는 릴몬스터에서 유일하게 브리딩하고 있고, 다른 분들도 계속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좀 해볼까 했는데 좀 어려워갖고 일단 한 그룹 정도는 제가 데리고 있는데 계속 이 프로젝트를 이어나갈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타이거라는 이게 굉장히 원초적이고 굉장히 와일드 타입인 크레스트 게코가 타이거라고 하고 그 표현형을 타이거 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타이거가 옆구리를 보면 이렇게 좀 더 깨졌고 더 자잘자잘하게 흔적만 남아있는 아이들을 가끔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아이들까지 타이거라고 하진 않고 브린들이라고 합니다. 이 브린들은 옆에 호랑이 무늬들이 더 가늘고 자잘자잘하게 깨져 있어서 이 아이들이 약간 흩뿌려져 있는 느낌이고, 팬텀이라고 보기에는 패턴이 있고 그리고 도살까지 좀 이어지는 어떤 패턴들이 존재하는데, 타이거라고 보기에는 좀 너무 약한 형질을 보이고 있는 이런 아이들을 브린들이라고 하고, 브린들도 또 이런
이런 다른 색상들도 좀 있어요. 군청색도 있고 갈색도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브린들에서 화이트 월이 붙으면 굉장히 멋있어집니다. 이런 아이들은 브린들 퀸이라고 불러요. 트위칼도 아니면서 되게 많이 스팟 타입으로 막 쪼개져서 여기 특히 목 같은데 여기 이쪽 보시면은 타이거가 굉장히 많이 자잘자잘하게 쪼개져 있죠. 그 틈 사이로 화이트 월과 화이트 스팟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다리에도 있고 이런 아이들을 브린들 퀸이라고 부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달마시안. 달마시안은 몸에 점이 있는 아이들을 달마시안이라고 하죠. 근데 특히나 몸에 패턴이 없는 팬텀 형질의 검은색 점들이 이렇게 막 곳곳에 이렇게 박혀 있으면 이런 아이들을 달마시안이라고 하고, 점들이 굉장히 많이 박혀 있고 잉크가 뿌려져 있는 이런 잉크 스팟 같은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존재하는 아이들은 또 슈퍼 달마시안이라고 하고, 제가 본 슈퍼 달마시안 중에 가장 이뻤던 아이를 참고 사진으로 넣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말 멋있는 아이들도 존재한다는 거 소개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릴리 화이트. 옛날이나 지금이나 정말 인기가 끝없이 많은 것 같아요. 콤보 모프도 분 표현형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제 스스로도 아직까지도 릴리를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런 트윅 릴리도 보실 수 있지만 지금 보시는 이런 레드 릴리도 보실 수 있고 레드 팬텀 릴리도 보실 수 있는데, 또 다른 컨비네이션 모프에는 많이 적용이 되는 그런 사례의 모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헷갈려하는 드리피 화이트 스팟, 다른 말로 옛날 말로 논 릴리라고 하면 노멀 모프이다, 릴리가 아닌데도 하얀색이 다 뒤덮여 있다 하는 아이들을 논 릴리라고도 불렀고, 논 릴리라는 단어가 너무 포괄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드리피 화이트 스팟이라고 얘기를 하자까지 여태까지 진행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아이들을 풀커버라고도 부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조금 이따가 풀커버의 전형적인 다른 형태를 또 보여드릴게요. 그 전에 지금 이 아이를 보시면은 핀 아래쪽으로 레터럴에 핀 바로 밑에 물방울이 막 맺히듯이 하얀색 스팟이 똥똥똥똥똥 나 있으면 그걸 드리피라고 해요. 물방울이 떨어진다, 드립한다, 떨어진다 해갖고 드리피라고 하는데, 그 물방울들이 떨어지면서 온몸에 화이트 스팟들이 번져서 결국에는 이 몸 전체를 다 하얀색으로 뒤덮는 이런 타입의 아이들을 논 릴리라고도 하고 드리피 화이트 스팟이라고도 합니다. 또 다른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도 저희 집에 있는 아이인데, 이 아이도 굉장히 릴리라고 착각할 만큼 온몸이 다 하얀색으로 뒤덮인 아이거든요. 이 아이 역시 드리피가 내려왔고 화이트 스팟 그리고 월도 높게 자리 잡고 퍼져나가갖고 온몸이 하얗게 뒤덮인 아이들을 논릴리 또는 드리피 화이트 스팟이라고 부릅니다. 앞으로 논릴리라는 얘기는 조금 표현할 때만 쓰지 그걸 모프라고 또는 어떤 형질이라고 지칭하는 거에서는 제외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시는 이런 아이가 저는 풀커버라고 봅니다. 풀커버라는 건 2차, 3차 형질이 너무 많이 뒤덮여서 1차 형질이 안 보일 만큼, 그렇다고 아까 보셨던 드리피 화이트 스팟만큼 하얀색 또는 아이보리색이 뒤덮인 게 아니라 대부분 2차 형질이 온몸을 뒤덮은 형태를 저는 풀커버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풀커버 안에 드리피 화이트 스팟도 있는 거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 인기가 많은 아잔틱. 아잔틱은 차콜이랑 조금 다르게 오묘한 검정색을 갖고 있어요. 약간 팬텀 고스트 같은 어떤 젯블랙 같은 시꺼먼 검은색보다 벨벳에서 볼 법한 검정색을 많이 갖고 있는 아이들이 아잔틱이고, 지금 보시는 아이는 팬텀 아잔틱이에요. 그래서 패턴이 대부분 지워져 있고, 사실 아잔틱은 패턴을 생성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핀 스트라이프이 들어가거나 옆에 화이트 월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 아이들을 굉장히 고퀄리티 아잔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쁘고요. 이런 아이랑 또 릴리 화이트랑 섞이면 릴잔틱이라고 하는 아이들도 태어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잔틱은 핀잔틱 또는 아예 올검정색인 팬텀 아잔틱이 정말 이쁜 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릴잔틱도 좋은데 릴잔틱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전 애기였을 때는 정말 이쁜데 컸을 때, 특히 지금 이 보시는 아이처럼 화이트 색상의 릴리 형질이 너무 강화돼서 형광 노란색으로 표현됐을 때 저는 좀 안 이쁜 것 같아갖고, 정말 올 블랙, 올 화이트, 그래서 블랙 앤 화이트가 강하게 남는 릴리 아잔틱이 아닌 이상 그냥 아잔틱 또는 팬텀 아잔틱 또는 핀이 강화된 아잔틱이 굉장히 이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볼 아이는 이제 카푸치노, 커피 색깔을 많이 닮았다고 해서 카푸치노라고 이름이 지어졌고, 이 아이의 특징은 꼬리 부분에 Y자로 시작되고, 막 태어났을 때 이 화이트 3차 형질이 굉장히 하얗게 발현되다가 크면서 대부분은 노란색으로 변화되는,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굉장히 하이 퀄리티는 또 굉장히 하얀색으로 계속 남아 있습니다. 아무튼 처음 태어났을 때 굉장히 짙은 몸의 색깔, 그리고 3차 형질이 꼬리 부분에 하얗게 존재한다는 점, 이런 게 카푸치노의 특징 이고, 카푸치노가 또 굉장히 이렇게 멋있는 트라이 카푸치노로 표현이 되면 지금 보시는 이 아이처럼 너무 멋진, 오히려 트위칼이 갖지 못하는 색상을 존재하게 해준
힐라이 카푸치노도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아이가 릴리 화이트랑 또 교배가 되면은 이렇게 프라푸치노처럼 릴리랑 카푸치노가 공존하는 표현형이 또 나올 수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고 저희 마스코트도 프라푸치노인 만큼 제가 프라푸치노에 대한 사랑은 좀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카푸치노는 또 독특하게 카푸치노와 카푸치노끼리 교배를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이 슈퍼 카푸치노를 보실 수가 있는데, 불안정 우성에서 나타나는 형질이라 젤리처럼 몸이 좀 반투명하고 일단은 건강상 좀 약하게 태어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슈퍼 카푸치노나 설악 카푸치노에 릴리폼이 더해져서 콤비네이션 모프죠. 이 설악을 브리딩하는 거를 더 이상 저도 그렇고 많은 브리더분들이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아이 세이블, 카푸치노랑 색상이 굉장히 비슷해요. 색상도 비슷하고 약간 패턴도 굉장히 비슷한데 진한 빨간색이 조금 더 들어간 2차 형질이 많이 보이고, 이 세이블의 가장 큰 특징은 전 도살이라고 봐요. 등 부분에 하얀색 또는 크림색 또는 노란색 그 부분이 굉장히 두텁게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모든 세이블은 이 도살을 봤을 때 확 티나는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아이가 또 릴리폼이랑 이렇게 만났을 때 이렇게 멋지게, 근데 프라푸치노랑 굉장히 헷갈려서 실제로 부모를 알기 전에는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부모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세이블 릴리냐 프라푸치노냐 이렇게 나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거를 눈으로 식별하기엔 굉장히 어렵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이블도 불안정 우성이라서 세이블끼리 교배를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아이처럼 슈퍼 세이블이 탄생을 해요. 제가 알기로는 이 아이는 건강상에 그렇게 큰 이슈가 아직은 많이 발견되진 않아서 그래도 카푸치노보다는 조금 더 안정된 모프라고 슈퍼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이블과 카푸치노와 교배를 하게 되면 또 태어나는 게 루악이라고, 이 루악은 조금 더 어두운 색이고 커가면서 짙은 갈색으로 온몸이 뒤덮이는 약간 벅스킨이랑 비슷한데 소프트 스케일이 들어간 벅스킨 타입으로 약간 몸도 반투명하고 비늘도 굉장히 얇아서 약간 벨벳 느낌 나고 굉장히 독특한 슈퍼폼이 또 탄생을 하는 게 루악이라고 부릅니다. 다음으로는 모노크롬. 이 모노크롬은 모프 시리즈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모프이기도 하고, 저는 이 아이를 불운의 모프라고도 표현을 하는 게, 이 모프를 처음 발견하신 그분이 제대로 설명을 안 해줬고 아직도 자료를 충분하게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분이 이제 곧 올해 초에는 공개를 한다고 하셨는데 약간은 좀 운이 따라지 못했던 모프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실제로 이 아이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이뻐요. 약간 그레이 바이 컬러라고 저는 좀 생각하는데, 또 그렇다고 팬텀의 열성을 갖고 있지는 않아서 불안정 우성이거든요. 불안정 우성이라서 얘네가 브리딩을 하게 되면 50% 확률로 이런 아이가 태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굉장히 갖고 있는 그 강점이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짙은 회색을 표현하되 등과 크라운은 옅은 투톤, 하나 톤 업이 되어 있는 투톤 컬러로 표현이 되는 게 굉장히 멋있고, 실제로 보면은 벅스킨도 아니고 차콜도 아닌데 뭐 그렇다고 아잔틱이랑 색상이 아예 다르고 되게 매력 있다라고 느낄 수 있는 모프인데, 사실 아직 사랑을 많이 못 받고 있는, 많이 베일에 많이 감춰진 그런 모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는 되게 희미하게 옆에 타이거 패턴이 굉장히 많이 존재해요. 그리고 라벤더라고 하는, 또는 하이포라고 표현해야 되는 게 원래 더 정확한데, 하이포라는 거는 1차 형질을 굉장히 톤업 시켜주는 형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옆구리에 원래 가장 어두운 색상이 분포하는 이 색상이 굉장히 회색으로 또는 더 나아가서 약간 푸르딩딩하게 보이는 모습을 띌 때가 있는데, 이런 아이들을 하이포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라벤더라고 불렀었죠. 근데 지금 우리가 핑키를 생산해내는 슈퍼폼으로 갖고 있는 그 하이포라는 아예 다른 존재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한국에 도입이 되면서 이름이 지금 이름이 잘못 줄여지게 되면서 굉장히 헷갈리는 상황이 됐는데, 이 아이들이 원래 하이포라고 부르던 또는 콜드 블러드라고 부르던 아이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실제로 아까 처음에도 설명드렸던 톤업을 시켜주는, 한 색상 위로 톤업을 시켜주는 색상이기 때문에 컬러를 좀 디자인하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매개체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아이도 그렇고 이 아이도 그렇고, 이런 아이들이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요즘에 알려진 제네틱 하이포라고 하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제네틱 하이포를 부르기가 어려워서 앞에 제네틱을 빼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얘네를 하이포라고 우리나라에서만 불리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전에 설명드렸던 라벤더 또는 하이포랑 굉장히 혼선을 빚고 있는 아이 중에 하나인데,
어쩌면 제가 잘 모르는 걸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가 둘 다 같은 뿌리에서 나온 아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보시는 이 아이는 예전에는 제네틱 하이퍼라고 불렸던 이 아이는 불안정 우성으로 얘네의 슈퍼폼이 또 탄생을 합니다. 제네틱 하이퍼끼리 교배를 하면은 지금 보시는 이 핑키라고 하는 루시스틱 게코예요. 이 루시스틱 게코에 대해서도 제 영상에서도 몇 번 언급된 적이 있었는데 reptile by 맥이라고 하는 맥 아저씨한테서 브리딩이 맨 처음에 시작이 됐어요. 그 아저씨는 이 아이를 핑키라고 불렀고 그 분께서는 되게 오래전에 발표를 했는데 인정이 되지 않고 그냥 지나가게 됐고 그러고 나서 2023년도에 다시 브라이언이라는 어떤 브리더가 다른 이름으로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이 아이가 지금은 그때만 해도 제네틱 하이퍼라고 불렀는데 요즘엔 또 파이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브리더가 이름을 처음부터 잘못 짓는 바람에 혼선을 일으켰고 지금은 파이어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 이 지금 보시는 이 아이가 불안정 우성이라 이 아이끼리 교배를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핑키라는 고스트팍스 우리 크랩팍스님께서도 브리딩을 하고 계시는 고스트팍스라고 하는 아이랑 같은 아이라고 저는 여겨지고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특징은 전체적으로 톤이 업돼서 뭔가 약간 반투명한 느낌도 나고 소프트 스케일에다가 머리 저 크라운 사이에는 머리 골격이 보일 만큼 투명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눈도 살짝 비춰질 만큼 검은색 피부층이 얇거나 아니면 색소가 되게 많이 멜라닌이 결핍돼 있어서 저런 색소가 저런 몸 안의 구조가 살짝 비춰지는 이런 게 제네틱 하이퍼의 특징입니다. 제가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네틱 하이퍼 아니면 파이어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누가 좀 정돈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재밌죠? 이게 사람마다 지금 부르는 게 다 달라서 굉장히 혼선을 주고 있는 모프이기도 합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아이가 마블링이라고 우리 쭈이모께서 우리 한국에서 브리딩을 하셔서 결과적으로 이 아이가 유전이 된다는 걸 입증하셔서 마블링이라는 아이가 또 탄생을 하게 됐어요. 가장 최근에 입증된 모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 모프에 대해서 아는 바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제가 그냥 눈으로 봤을 때 가장 큰 특징은 레터럴의 모든 패턴이 다 산산조각 나듯이 쭈이모 브리더께서는 이 표현을 우리 마블링처럼 아이들이 패턴을 가졌다. 몸의 패턴이 마블링이랑 너무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름을 마블링이라고 지으셨는데 굉장히 잘 지으신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의 특징은 어떤 가로 세로의 무늬가 아니라 그게 다 합쳐져서 마치 모자이크 같은 또는 마블링 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특징이자 이 아이들도 소프트 스케일 또는 슈퍼 소프트 스케일을 가졌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영상 마지막에 꼭 전해드리고 싶었던 내용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영상을 기점으로 제가 2년 넘게 연구를 해오고 조금 이르긴 하지만 이제서야 공개를 하는 파이드라는 아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드의 성체를 보고 계세요. 제가 이 파이드에 대해서는 따로 모프 시리즈를 만들 예정이기 때문에 이 다음 편에 또는 다다음 편에 자세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파이드의 성체 아이입니다. 도살과 크라운에 금박이가 이렇게 흩뿌려진 것처럼 금이 입혀진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멋있게 표현이 되어 있고 가장 비슷한 아이가 판게아의 페이션스 제로라고 하는 아이 굉장히 독특한 아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크레스트 게코 중에 하나인 아이가 이 아이랑 굉장히 유사한데 이 아이를 논문을 함께 발표하면서 돌아오는 4월 12일, 13일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파충류 관상어 박람회에 이 아이를 가지고 나갈 거니까 진짜 많이 기대해 주셔도 돼요. 새끼는 태어났을 때 하얀색 발가락을 갖고 태어나요. 마치 꽃잎, 벚꽃처럼 생겼죠. 그래서 벚꽃이라고도 저는 부르고 있는데 꽃잎처럼 앞발, 뒷발 하얀색, 금색 띠를 두르고 태어나게 됩니다. 이 아이가 지금 엄청나게 많은 변화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다음 편에 정말 자세하게, 정말 멋있게 이 아이들을 더 디테일하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프 형질
총정리편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래서 이 영상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지금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길라잡이 영상으로 남을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앞으로 나갈 영상들이 마지막에 보셨듯이 굉장한 이야기가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 이 공간 포함해서요. 여러분들이 많이 지켜봐 주시고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하기를 눌러주시면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 더욱더 알차고 좋은 내용을 담은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다름이 아니고 같이 일하실 분을 아르바이트 하실 분들을 뽑고 있는데 개체 관리를 할 수 있으신 미사 근처에 사시는 또는 하남에 사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아래 이메일로 지원을 해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빠르게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지원해 주십시오. 안녕.